자, 원래 이번 국어 시간에는 지난 국어 시간에 읽었던 추사 김정희와 소치호련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가 없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얘기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읽고 학교 등교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걸로 할게요. 교과서 52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마지막 숨바꼭질입니다. 자, 여기에는 선생님과 이름이 똑같은 아이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경민이.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은 그냥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따라 읽어주세요. 마지막 숨바꼭질. 글 백승자. 이쪽이야, 이쪽! 빨리! 아버지의 잠꼬대가 오늘따라 유난스러웠다. 전에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손짓까지 섞어 잠꼬대를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와 경민이가 깜빡 속은 적이 있었다. 목이 마르다고 손사래찌까지 하시기에 마실 물을 가지고 와보니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고 계셨던 것이다. 아버지는 오늘 꿈속에서도 불을 끄시나? 경민이는 아버지가 깨지 않게 어깨를 슬며시 밀어 숨을 편안히 쉬도록 했다. 자, 여러분들 이럴 때 있죠. 누군가가 잠꼬대 할 때 살짝 밀어주면 또 갑자기 조용하게 잠을 잘 잘 때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경민이 아버지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꿈속에서도 불을 끄시나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의 직업이 소방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에 소방호스에 부딪힌 왼쪽 어깨가 아직도 아픈지 돌아 눕는 아버지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번에는 경민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모처럼 아버지와 함께 맞은 일요일인데 아침 밥상을 물리고 잠깐만 쉬겠다던 아버지가 한나절이 다 지나도록 잠에 취하신 탓이다. 잠든 아버지 곁에 엎드려 동화책을 읽고 있지만 경민이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경민아, 엄마랑 둘이 바람 쐬러 나갈까? 어머니는 경민이 마음을 언제나 꿰뚫고 계시니까 지금 경민이가 원하는 것도 훤히 아실 터였다. 아니, 이번에는 경민이가 먼저 어머니의 마음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늘 고단하신 아버지의 낮잠을 위해 자리를 피해주자는 게 어머니의 마음일 테니까 말이다. 어머니와 경민이는 살그머니 집을 나섰다. 쉬는 날이면 놀아주지도 않고 낮잠만 주무시는 아버지가 야속하고 밉니? 아니에요. 전 아무래도 괜찮다니까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래도 경민이의 대답에는 뾰로통한 기색이 담겨 있었다. 뾰로통하다는 거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구석이 있지만 티를 내고 싶지는 않은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왜 경민이는 괜찮다고 할 때 뾰로통하게 대답했을까요? 쉬는 날인데 아버지가 놀아줘야 되는데 안 놀아주셔서 속상한 거죠. 그렇다고 속상해요 하기에는 어머니께서 기분 나빠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뾰로통하게 아니에요 대답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들의 손을 끌어 길가의 벤치에 앉힌 어머니는 경민이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너는 잘 몰랐을 테지만 아버지는 어제 2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하셨다가 새벽녘에나 집에 들어오셨단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집에 와서도 영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다며 여간에서 말을 안 하시는 화재 현장의 이야기를 하시더구나. 예고도 없이 닥치는 일, 사납게 일렁이는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해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지는 너도 알잖아? 자, 어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에게
어제 아버지께서 근무하실 때 2차례나 화재 현장에 출동했다는 거죠. 아래쪽에 나오는데 특히 재래시장의 건물에서 불도 났고요. 특히 어제는 재래시장의 낡은 건물에서 불이 났대. 신고를 받은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시장 골목은 이미 구경하는 사람들로 메워져 있었단다. 이런 느낌. 문틈으로 나오는 검은 연기와 매캐한 냄새, 사람들의 비명. 소방관 3명이 들기에도 벅찰 정도로 소방호스는 쉴 새 없이 강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내 아버지를 비롯한 2팀의 구조대가 그 속을 파고들었단다. 무엇보다 먼저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 자, 지금 작은 따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이 되겠죠. 소방관들은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말없는 약속을 확인하고 힘을 내곤 한다지. 그래서 한순간에 온몸을 집어삼킬 듯한 불길을 이리저리 피해가며 연기에 질식한 사람을 업고 나올 때는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만큼 다급하단다. 어제도 내 아버지는 건물에 갇혀 울부짖는 2사람을 업어내왔단다. 자, 왼쪽에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서로 힘들 때마다 눈길을 마주치며 떠올리는 말없는 약속. 이게 어떤 약속일까요? 뭔가 결연한 표정으로 그래, 우린 소방관이니까 언제나 시민들을 구해야 해.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해. 뭐 이런 느낌의 다짐이 되겠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몸으로 또 한 번 들어가려는 순간 시뻘건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건물의 입구를 막아버린 거야. 위험해! 더는 도저히 안 되겠어! 소방관들은 구조를 중단하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한 열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대. 먼저 나가. 내가 한 번만 더. 그때 말릴 새도 없이 깨진 창문 사이로 뛰어들어간 한 사람의 구조대원이 있었단다. 너도 한번 생각해보렴. 소방관에게도 지켜야 할 소중한 목숨이 있고 우리처럼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니겠니? 자, 여기서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죠. 막 화재가 심해져서 들어가는 출입구까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빠져나오지 않고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올 가능성이 크죠. 어쩌면 그렇게 짧고도 기막힌 순간이 또 있을까. 내 아버지가 빠져나오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불길에 무너지는 커다란 기둥이 그 구조대원의 몸을 휩싸안고 바닥으로 꺼져버렸단다. 자기 목숨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한 용감한 소방관 아저씨의 최후. 자, 아버지와 함께 근무하시는 동료 직원이 화재 현장에서 지금 돌아가신 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을 또 아버지께서 직접 보셨으니까 정신적 충격이 있으셨겠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버지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쏟으셨단다. 만약에 빠져나오는 차례가 나와 바뀌었더라면 그가 살고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야. 그 말 끝에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마치 내 아버지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반갑고 고맙더라니까. 자, 아버지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동료가 죽은 그런 슬픈 이유도 있지만 저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죠. 그 생각에 어머니는 감사한 거고요. 어머니의 이야기에 경민이 마음이 한결 풀렸다. 덕분에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도 햇살처럼 가벼웠다.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장보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언제 잠꼬대까지 하며 낮잠을 잤느냐는 듯 환한 웃음으로 경민이를 맞으셨다.
미안하다. 아빠가 우리 아들과의 약속도 못 지킬 만큼 골아떨어졌었구나. 자, 잠깐 오른쪽에 집에 돌아오는 경민이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대요. 원래 집을 나설 때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쉬는 날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잠만 자는 아빠가 미워 이랬는데 어머니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아버지가 피곤하신 건 당연한 거고 살아서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발걸음이 가벼워진 거죠. 그 사이 아버지는 내려앉은 경민이의 책상 서랍도 말짱하게 고쳐놓으시고 이제 막 현관문에 헐렁해진 손잡이를 고치시는 중이었다. 아버지, 일은 그만하시고 이리 와서 앉으세요. 빨리요. 경민이는 어머니와 찡긋 눈맞춤을 하고는 거실에 멋진 생일상을 차리기 시작했다.